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24년도 7월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통계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7월 방한한 외국인이 140만 명입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6%가 증가했어요. K컬처라고 하죠. 뭐 아이돌들이 엄청나게 분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방한한 외국인이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대만,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홍콩 사람들도 많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에어비앤비를 할 때 내부를 꾸미는 걸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꾸미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몇 개나 되냐?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총 숙박 객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10만 개예요. 10만 개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한 달에만 140만 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는데 이 보통 대부분 서울 아니면 부산, 관광지들 이런 데 많이 가실 텐데 아무래도 이 서울에 있는 숙박 개수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다 삭제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부족했던 이 숙박 개수를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런 에어비앤비들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숙소가 이제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좀 맞게 좀 허들을 내려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매니저님,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어느 지역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서울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명동 아닐까요? 명동 많이 가죠. 하지만 저는 마포에서 하고 싶습니다. 마포? 마포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디냐? 1번 마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포지만 뭐 홍대 근처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2번 잠실.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영등포. 영등포도 많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신림입니다. 네. 신림은 왜 많죠? 마포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가장 많은 동네들 있죠. 거기에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그래도 월세가 좀 저렴한 곳이 신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다가 신림까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림에 가보면 캐리어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놀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에어비앤비가 그만큼 거기까지 뻗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신림에까지 오는 겁니다. 신림에 유명한 거 뭐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순대타운. 아, 백순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백순대 굉장히 맛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백순대를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포는 사실 뭐 홍대나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 젊은 분들 한류,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잠실은 사실 랜드마크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것 때문에 많이 오죠. 뭐 롯데월드도 있고 석천호수 이런 것 때문에 잠실에 많이 오시고 영등포는 딱히 영등포를 위해서 오는 것 같진 않고 그 앞에 한강을 나가면 그 여의도 한강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제가 한번 그 여의도 한강공원을 밤에 날씨 좋을 때 한번 가봤는데 한쪽에서 막 외국인들 춤을 추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여기가 정말 외국 같아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진짜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 진짜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등포를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도민을 하면 사실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데 위홈에 내 방을 등록을 하면 내국인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국인을 1년에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을 이 위홈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바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호스트 주소가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 두 지역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33M2는 뭐고 에어비앤비는 뭐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또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부터 그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M2는 일단 내가 보증금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제가 임대를 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뭐 월세 한 얼마로 해볼까요? 요즘은 거의 보통 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고정 지출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 안에 내부에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보통 33M2는 원룸으로 많이 하세요.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로 많이 하실 거고. 그럼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좋은 게 옵션이 되게
되게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굵직굵직한 그런 가전제품들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33M2로 내부 세팅을 했을 때 다 새 걸로 산다 했을 때 한 200? 물론 그 이상 욕심을 내셔가지고 내가 진짜 이쁘게 꾸밀 거다 했을 때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넘는 거는 저는 보통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은 거예요.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뭐 50만 원? 뭐 이렇게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80만 원을 지불을 해가면서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은 한 50만 원 정도? 33M2에서는 관리비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청소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스트가 과도하게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끔 사용한다고 해도 다 그걸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5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들어간 돈에 비해 그쵸. 굉장히 또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를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관리비 폭탄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요. 네. 이제 날도 점점 추워지고 해가지고 관리비가 좀 과하게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33M2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요. 이름에 걸맞게 33만 원을 이 33M2 측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가 숙박을 다 마치고 나갔을 때 이 33만 원을 내가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파손이 된 게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 버튼을 누르면 돌려주거든요. 만약에 요즘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난방비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돌려주기 이전에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얼마 썼는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과도하지 않다 하면 그냥 돌려주시면 되고 너무 과도하다 하면 그거를 제하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네. 이거를 보증금을 돌려드릴 때 네.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은 있어요. 내가 그 집을 구하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세라든지 가스 난방비가 최대로 많이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뭐 미리 물어보고 이 33M2에 집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관리비로 기재를 해놓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은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집에 경쟁력을 올리려면 반값을 낮춰야 돼요. 다음 33M2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사실 33M2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많아요. 그만큼 또 지출도 되게 많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조금 다르고 들어가는 비용도 33M2 같은 경우는 원룸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피스텔에서 하기 때문에 큰 가전이나 이런 게 다 구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내가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투룸 이상의 집을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전 같은 거, 뭐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 구비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것도 당근으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LG 트롬 세탁기 있죠. 신형 좋은 거 이거 나눔하는 것도 봤어요. 그거 내 집에 놔도 너무 좋겠지만 에어비앤비 운영하실 때 그런 거 당근 진짜 활용하시면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이게 허들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는 싶어도 쉽게 도전할 수는 없거든요. 이 에어비앤비 방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부동산 사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셔야 돼요. 하고 싶은 지역 있죠. 그래서 사실 내년 10월이 되면 지역도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많은 방들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자체가 귀해져서 그냥 있는 방 아무거나 잡고 해도 사실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께 전화를 돌리세요. 솔직하게 에어비앤비를 할 거다. 그러니까 주인 세대 동의도 받을 수 있는 물건, 인접 세대 동의까지 다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시면 나에게 전화를 달라.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그 중에 물론 되게 싫어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있어요. 아니 주인이 누가 동의를 해줘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잡고 오랫동안 시간 허비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전화해서 그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으시면 처음부터 막 소개를 잘 해주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어비앤비 물건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다 보면 열리니까요. 33M2도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깨어있으신 분들은 그런 물건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대동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번이 아니면 내년이 되면 이 허들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더 많은 규제를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내년이 오기 전에 아니면 내년이 오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설명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는 베프옥션에서 현재 단기 임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 임대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